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를 경향 무조건적으로 다음을 봉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진짜 교통사고 환자들한테 꿀팁이 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경우에 전문가 선임이 꼭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 선임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보상받으면 전문가 선임하는 것보다 충분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내가 피해자로서 합의를 할 때 보험사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어떻게 보험금을 제시해야 되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 부상이 영구장애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담당 의사도 영구장애는 아니라고 한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최소한 몇 년 동안의 불편함은 있겠다. 장애는 발생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한시장애입니다. 자, 이 한시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 선임 필요 없이 내가 충분히 해서 전문가가 선임한 것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부터 그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좋아요 표시,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고로 뼈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끊어졌거나 라고 하면요, 영구장애가 되는 진단보다 한시장애가 되는 진단이 훨씬 많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경우 영구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진단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앞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내용은요, 저희 보상가 배상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의 합의를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시장애 같은 경우는요, 합의를 잘해야 된다고 했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한시장애로 소송을 진행했다. 합의금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그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시장애의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골절이나 인대 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라면요, 최소 장애 2년은 됩니다. 자, 그리고 한시장애 최소 2년이면 최대는 한시장애로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냐,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무적으로는요 5년까지를 한시장애로 봐요. 그리고 한시장애가 5년 이상 보험사에서 만약에 제시한다, 7년, 10년 제시한다, 자, 그러면요, 그거는 영구장애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사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보험사에서 7년 계산했습니다, 10년 계산했습니다, 합의하시죠 라고 했을 때는 내 상태가 영구장애가 아닌가? 그걸 분명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합의는 2년에서 5년, 소송을 가더라도요 5년 이상 장애는 없어요. 5년까지는 한시장애로 보고 웬만하면 그 이상은 의사들이 보통은 영구장애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는 최소치가 2년, 최대치가 5년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장애 기간은 알겠다. 그럼 과연 몇 프로의 장애에 해당하냐? 그걸 부위별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발목은요, 노동능력 상실이 14%입니다. 결국 14%의 장애율이고요. 무릎은 통상적으로 10%, 그리고 골반은 통상적으로 12%. 다리 쪽 끝났죠? 그러면은 손목은요, 통상적으로 13%, 그리고 팔꿈치도 통상적으로 13%. 어깨가 장애율이 좀 높아요. 왜냐? 회전 반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는 통상적으로 18%에 해당해요.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에는 27%부터 32%까지 장애에 해당합니다. 자, 27% 같은 경우에는 경추, 29% 같은 경우에는 등, 그리고 32% 같은 경우에는 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2년, 3년, 5년, 이 세 가지 계산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2년에서 5년까지로 했기 때문에 보통 4년은 없어요. 그래서 2년, 3년, 5년, 이 세 가지만 내가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금액의 최대치를 보험사한테 요구하고 아무리 합의를 못해도 이 최소치는 받아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내 무릎이 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소득은 일용 근로자로 이제 책정이 돼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라 칩시다. 그러면은 내 무릎의 장애율이 10%이기 때문에 300만 원 곱하기 10%죠. 한 달에 30만 원을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자, 그럼 계산해 보세요. 2년이 24개월이죠. 그러면은 30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니까 2년 장애는 720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합의금이 아니라 장애만 계산한 겁니다. 720만 원. 그리고 3년은 대략적으로 1080만 원이 될 거고요. 5년은 대략적으로
1,8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금액이 내 합의금 중에 일부인 장애 부분입니다. 약관상으로는 상실수익액, 법원 용어로는 일실수입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네 번째입니다. 아까 일실수입이 얼마예요? 일용 근로자임금이면 300만 원이 급여라 책정이 됐다. 2달을 입원했다. 라고 하면은 600만 원이겠죠. 그게 휴업손해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애에서 휴업손해를 2개를 더하고 위자료, 향후치료비 그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보통 위자료는요 약관상 따지면은 최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합의하는 당시에는 피인이 제거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핀 제거비를 산정을 해야 돼요. 그 향후치료비, 핀 제거비가 통상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성형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찢어진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형비가 보통 1cm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되겠죠. 2년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 3년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 그리고 5년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 이 금액을 전부 다 계산을 하시고 보험사에 5년짜리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산하니까 5년이고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 정도는 5년 받을 수 있단다 라고 해서 5년을 제시하라는 거죠. 자, 전문가를 선임하든 안 하든요 어차피 합의 과정입니다. 전문가도 보험사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 전문가를 선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굳이 내가 합의를 할 때 최저 금액을 말할 필요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최대 금액을 말해놓고 최저 금액하고 최대 금액 사이에서 물론 최대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전문가를 선임해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굳이 전문가를 선임 안 하고 내가 보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 내가 다친 게 영구장애인데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5년을 계산한 금액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를 먼저 판단하고 이거는 소송 가도 영구장애가 절대 안 나오겠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요 담당자 권한 내에서는요 5년까지는 장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담당자 권한에서는 안 돼요. 담당자도 외부 의료자문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내부 의료자문팀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각각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애, 영구장애는 담당자 권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5년 이하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걸 산정하는 거는 충분히 담당자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상담하는 경우인데 전문가를 선임해서 수임료를 10%, 15%를 줬다. 이 금액 맞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한 금액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이제 수임료를 주고 이렇게 적정한 게 이제 합의가 된 경우도 많은데 이걸 왜 전문가한테 맡기셨어요? 그냥 혼자 요구해도 충분히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전문가가 빨리 끝내려고 그냥 처리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되고 정보를 충분히 안 상태에서 전문가를 선임하든 안 하든 이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상과 배상TV는요 단순하게 인터넷에 그냥 굴러다니는 내용 일부분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수임해라 이렇게 유도성의 광고 이런 걸로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웬만큼 찾아도 안 나올 정보에 대해서 영상 주제를 뽑아서 항상 촬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은 합의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보험사가 내 의무교육을 요구하는데 이 의무교육을 주는 게 내 합의금하고 과연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줘도 되는 의무교육이 있고 절대 주면 안 된다 라는 케이스가 있을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TV는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영상이 업로딩 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상과 배상TV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